오늘 싱가포르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어마어마한 양의 코로나 테스트가 한국의 사망률을 낮추고 있다예요. 전부 다는 아니고 이 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증상이 아예 없거나 약간만 있는 상태에서도 높은 전염력을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따라잡기에 힘겨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을 억제할 때는 한 나라는 테스트를 몇 배를 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을 걸어 잠근 중국과 다르게 한국은 지역 내에서 이동 금지를 하지 않고 대신 클리닉이나 드라이브 스루 등을 통해 수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것은 평균 사망률보다 낮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염자가 서울과 240km 남쪽으로 떨어진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한국은 3일 동안 감염자 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건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접근법이다. 2015년 메르스 때 한국에서는 테스트 키트 부족으로 감염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병을 옮겼고 결국 38명의 사망자를 냈다. 그 후 한국은 세계 전염병의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생겼을 경우 빨리 테스트 키트를 승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이 시스템을 통해 규제기관은 현지 생명공학회사 및 연구자들과 신속하게 협력하여 1월 중순 중국에서 발표된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기반으로 테스트 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다. 그 후 회사는 보통은 1년이 걸리는 이 과정을 몇 주 안에 키트를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았다.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도가 95%인 키트로 14만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웃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중국이 초기에 경험했던 문제인 신뢰할 수 없고 부적절한 테스트로 인해 수천 명의 감염된 환자가 너무 늦을 때까지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던 그런 위협을 현재 일본이나 미국이 받고 있다라고 기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강범위한 테스트 결과 한국은 감염의 중심이 어디인지 알았으며 지금까지 대구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는 소수의 감염으로 막을 수 있었다.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103명만이 감염이 되었다. 이런 테스트에 중점을 두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환자가 조기 치료를 받도록 도와 사망률을 1% 미만으로 만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을 때도 전염력이 너무 강해서 지역 감염을 막기가 쉽지 않다. 충분한 테스트 역량 없이는 시간이 갈수록 폐가 손상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연세대학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한국은 하루에 10,000명 검사를 하고 일본은 지금까지 2,684명을 검사했다라고 기사가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의 테스트는 90% 이상의 감도로 몇 시간 내에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비교적 관리가 쉽다. 그리고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 키트가 중국과 유럽, 파키스탄에 수출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화 인베스트먼트 신재훈 애널리스트는 로슈 홀딩스와 같은 제약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키트를 개발한 반면 시즌이라는 회사는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테스트 키트 생산은 스마트폰 및 노트북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OLED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부품과 함께 복잡한 제조의 강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반영한다. 한국은 일본과 독일과 같은 최첨단 경쟁자들보다 과학기술 연구에 더 많은 경제적 성과를 낸다라고 기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량 검역을 받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테스트 부족 및 허위 음성을 진단하는 경향은 수천 명의 감염된 환자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널리 퍼뜨리기 전에 입원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홍콩 공중보건대 부교수 벤 울링은 중국은 대규모 지역 봉쇄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퍼지는 것에 대응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걸 따라하기가 어렵고 또 이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대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광범위하고 적절한 테스트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2명의 승객이 요코하마 항만에 갇혀 있다가 유람선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후 바이러스 양성 검사를 받았다. 도쿄와 와카야마와 같은 부유한 현에 이르기까지 현지 당국자들은 테스트 키트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126건의 감염과 11건의 사망에 대한 미국의 사례 집계는 국가가 충분히 테스트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뉴욕과 플로리다는 잘못된 테스트와 공급 부족에 대해 불평했으며 지난주 현재 전국적으로 2,000명 미만의 사람들만 검사를 받았다. 이란과 이탈리아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스트를 넓히면 지역사회 감염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접촉자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던 그런 감염자가 등장하면서 지역 사회 전파가 심각한 관심사임을 시사한다라고 뉴 사우스 웨일대 교수가 말했다고 합니다. 검사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면 정말로 이게 감염자 숫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이제 점점 세계 언론이 이게 한국의 테스트 방법이 이게 맞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너무 가벼울 때도 내가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역 감염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들이야 그냥 뭐 가볍게 앓고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 건강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퍼뜨리고 다니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검사를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빨리빨리 검사에 의해서 혹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진다면 얼른 테스트 받으시고 그러면 사망률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기사는 시작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하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서고 하면은 더 많은 기사들이 한국에 이런 케이스를 연구하고 또 따라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손 깨끗이 씻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한 명 한 명 노력하다 보면 이것도 곧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